코로나19 사태로 학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기독대안학교인 꿈의 학교 조용남 선생님과 함께 코로나 사태 가운데 교육 현장 상황은 어떤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교육 현장도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으로서 코로나19가 어떤 식으로 좀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우선 무엇인가가 없어졌을 때 그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학교에서 학생이 없어지니까 학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가까이 교직에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계약이 연기된다든지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응하고 준비하는데 많이들 좀 분주하고 노력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예. 사실 요즘의 상황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생전 처음 경험해본 상황일 텐데요. 교육부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교육부에서 뭐 언론에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계약을 연기한다든지 온라인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4월 9일 날 고등학교 3학년 중3 그다음에 내일이네요. 내일부터 또 다른 학생들이 또 들어오겠고요. 그리고 이게 다 미뤄지니까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수능도 뒤로 많이 미뤄졌죠. 이런 내용들은 이미 자세하게 언론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교육부 정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론에 공개된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뭐냐면 중요한 단어들이 쓰였는데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혹은 상상력과 용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뭐 이런 단어들을 쓴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뭐 비즈니스나 아니면 창의력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이미 많이 쓰고 있던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계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좀 금기시되고 있었어요. 학생들 데리고 실험하니? 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대한민국 교육계에서도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그렇다란 뜻은 우리나라 교육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호평을 받는 드라이브스루 검사나 워크스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상상력으로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의 일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라인 수업을 지금 하고 있다면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학생들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올해 3년 전부터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해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해 볼까 고민을 했었고요. 저희 학교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클래스룸을 위주로 쓰고 있는데요. 기존에 3년째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통해서 사실은 학생들에게 더 선생님과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요. 또 과정평가라고 일반 공교육에서도 많이 중요시하고 있던 것들이 기록들이 다 남아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좀 좋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쉽게만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정년을 1년 놔두신 선생님 계신데 사실 어려우시거든요. 컴퓨터로 무엇인가 하신다는 건데 처음엔 좀 어려워하셨었는데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들과 좀 더 나은 교육을 하고자 노력하셨더니 지금은 어느 분 못지않게 잘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학생들은 뭐 디지털 네이티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되게 쉽게 배우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선생님들 연수할 때는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 학생들은 2시간이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좀 편하게 하는데요. 또 모든 학생이 또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아날로그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이 디지털 디바이스 이런 기기들을 쓰는 것을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학생 중에서 선생님 저 컴퓨터 되게 잘해요. 온라인 되게 잘해요. 라고 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교육을 해보면 제가 컴퓨터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게임을 잘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교육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온라인 수업에 대한 온라인 수업으로도 충분히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해 나갈 텐데요. 코로나19로 시작된 온라인 수업이긴 합니다만 이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보통 2020년을 BC와 AC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나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IMF 시절 때 그 직후에 우리나라가
극단으로 치닫는 이렇게 양극화를 좀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애프터 코로나 LC 시대에서는 교육계에 있어서도 이런 양극화가 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런 쪽을 좀 미리 준비하셨던 그런 학교에서는 이런 급격한 그 요청들과 변화들이 있었을 때 훨씬 쉽게 적응을 그렇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 너무 어려워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영역이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잘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아예 AI까지 교육에 도입해서 더 학생들을 더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거부하거나 혹은 부적응하는 교육기관에서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겠죠. 혹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더 소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염려가 되고요. 이런 양극화는 사실은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학생에게서도 사실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집에서 해야 되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이렇게 접목한 이런 상황에서 자기관리 능력이 좀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집에서 조용히 나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서 더 좋아요. 이런 반응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관리 능력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예상하듯이 시간 낭비가 좀 많을 수도 있고요. 하루 종일 게임할 수도 있고요. 가정에 부모님과 불화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런 자기관리 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화가 되고 디지털화가 될수록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학생들에게 집중해서 키워줘야 할 역량 중에 하나가 이런 자기관리 능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그리고 이제 온라인 교육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뭐 학교들, 뭐 선생님들,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CTS와 함께 특별한 세미나를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름이 웨비나 세미나라고요? 이게 뭡니까? 네, 웨비나는 이제 웹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를 줄여서 웨비나라고 요즘 많이 하죠. 요즘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분명한 지식은 또 흘러가야 되니까요.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에서 기획을 해주셔서 구글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한 이런 웨비나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 웨비나에서 이게 웨비나 자체가 온라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의 장점을 좀 살려보고 싶어서 실시간으로 방송도 하고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의견도 듣고 또 거기서 질의응답도 바로 받아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방송 중에 저와 같이 출연하셨던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그래서 노트북 하나 들고 수업을 하시면서 방송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수업 중인 장면을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 중으로. 사실은 저희가 여기 충남 서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그 차 안에서도 사실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걸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대안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렸고 혹은 중소형 교회에서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성역 공부도 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교회에 갈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오히려 더 밀착해서 성역 공부나 큐티 점검이나 아니면 학생들과 분반 공부나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독 대안학교들은요 일반 공교육에서 시도하거나 할 수 있는 교육들보다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끌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기독 대안학교가 좀 일반 공교육과는 달리 더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할까요? 저는 뭐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요즘 상황이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 학교가 10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100년 전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시면 100년 전 1900년대 초가 되겠죠. 100년 전 우리나라의 최첨단 학교는 전부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학교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세우셨던 그 학교는 지금 100년 후에 민족 지도자들을 다 키워냈던 그런 학교로 컸습니다. 그 이후 우리가 문화의 주도권이랑 교육의 주도권을 세상에 많이 내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런데 지금처럼 옛 교육 시스템이 이제 저물어 가고 우리 모두가 경험한 이런 온라인, 디지털,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뜨고 있거든요. 이럴 때 교회와 기독교 학교 교육기관들이 빠르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교육이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등치가 커서 느리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 학교라든지 작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빠르니까 예. 이걸 빠르게 적용하시고 도입하셔서 배운 다음에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퍼주자는 거잖아요. 예. 공부에서 남주자. 그러니까 이걸 세상에도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오히려 100년 전 그 상황 가장 좋은 교육 받으려면 선교사님 세운 학교 가야 된다가 우리 기독교 학교가 이제는 그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을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네네. 급변하는 사회에 이 다음 세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온라인 수업은 사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 대책이죠. 아주 작은 대책인데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 20, 코로나 21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연재해 때문에 또 학교에 못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럴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를 좀 근본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학습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좀 컸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것까지 우리 교회가 좀 생각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가정이 더 중요해진다는 걸 요즘에 더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많이 느껴요. 아이들이 집안에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저희도 이제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꼭 부모님과 포옹하기, 사랑한다고 말하기.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거 5가지 나누기. 그리고 큐티했던 말씀 잠깐 나누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서 가정신앙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교회도 든든해지겠고 그렇게 든든해진 아이들의 자존감으로 학습도 되지 않을까. 네. 작은 것부터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꿈의 학교 조용남 교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